어저께처럼 영상 올릴게요, 여러분들. 구독은 아니에요. 구독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알죠? 단톡방에. 예.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진짜. 네. 네,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열심히. 자, 간모라는 거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어저께 실기 잠깐 하면서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었죠? 어디 있었냐, 어저께. 우리가 이제 실기 같은 거 하면서 요런 문구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 있죠? 뭐, 여기. 일반적인 저교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갑자기 뭔지 모르겠어. 저교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이런 거 있죠. 뭐 타겟형 대체 뭐 이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그 일반점표 입력 어저께 했던 거 있죠. 차변, 대변, 분계 끊는 거, 이쪽이었죠.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게요. 요거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 요거는 무조건 저교를 입력 안 하면 점수 없어요. 딱 하나. 금치 그 중요한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 왜냐면 쉽지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뭔가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자, 보죠. 감모와 평가. 자, 일단 감자가 뭐냐면 우리가 감소할 때 감자 써요. 감소할 때 감자 쓰고요. 모자는 마모되다 할 때 모자 씁니다. 그럼 감소나 마모나 없어졌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외워주셔야 될 게 여기 기말에 재고 자산이 수량이 부족해진 거를 우리가 감모라고 해요. 기말의 재고 자산의 수량 부족분을 감모. 자, 한번 해보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감모가? 자,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장부 재고 있죠? 장부 재고라는 건 말 그대로 기말에 장부에 적혀져 있는 재고 자산이 장부 재고입니다. 듣고 버리셔도 돼요.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계속 기록법은 판매한 걸 기록한다라고 했죠. 판매한 걸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창고를 안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창고를 안 들어간다라는 건 장부상에 기말 재고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듣고 버리셔도 돼요. 계속 기록법에 따른 기말 재고를 장부 재고라고 합니다, 그냥. 자, 그리고 실지 재고 조사법에 따른 재고가 실지 재고가 되겠죠. 실제로 창고 들어가서 재고 세거든요, 얘는. 자, 재고를 세봤더니 근데 200원 있는 거예요, 200원. 그러면 장부에는 250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말에 실제로 창고를 들어갔더니 2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기말에 50원 어치의 재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모라고 불러. 50원. 그래서 여기 장부 재고보다 실지 재고가 기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결산 때 요게 장부 재고보다 실지 재고가 적은 걸 감모다라고 해요. 기말에. 자, 근데 다시 우리가 감모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정상적인 감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없어지면 뭐고, 정상적으로 없어진 건 뭐고,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건 뭐냐라는 건데,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시골에서 리어카 있죠? 트럭이라 할까? 리어카 말고, 트럭 있죠? 트럭에서 여름에 수박 장사하는 거예요, 수박. 수박을 한 20개를 실어서 수박 장사를 하는 거예요. 20개 실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수박을요, 사람들한테 수박을 몇 개를 팔았다라고 가정하냐면, 17개를 열일곱 16개를 팔았대, 16개? 그럼 16개를 팔았으니까 수박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그죠?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봤는데 2개밖에 없는 거, 2개. 그죠? 그럼 2개가 어디로 날아갔냐? 여러분들 수박 사실 때 그냥 사요? 막 수박이, 괜찮은데?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냥 바로? 아니, 그렇게, 그래요? 요즘 시대 바뀌었어? 시대 바뀌었어요, 요즘? 아니걸요? 일반적으로 수박은 시식 좀 한 조각씩 하지 않나요? 아, 근거 없어요. 요즘은 안 그래? 그래. 요즘 야박하구나, 많이. 동네에서 저희 시골에서는 시식 하는데, 한 조각씩은? 하나씩? 그렇게 했다 가죠? 그래서 시식용으로 우리가 이 2개는 시식용은 아니고, 아무튼 이 수박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개를 잘라놓은 거예요, 2개를. 그렇죠? 예를 들어 2개를 잘라놨대, 시식용으로. 그러면 그 2개는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상감모라고 해요. 뭐냐면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16개의 수박을 팔기 위해서 2개의 수박이 장렬하게 전사를 한 거예요. 네, 표현이 웃기긴 하죠. 뭐냐면 원래 업종의 특수성상 수량이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기름 팔다 보면 기름, 정유,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거 팔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조금씩 날아가잖아요. 맞죠? 그렇게 날아가는 거 우리가 정상적인 감모다라고 불러요. 만약에 생맥주로 따지면 내가 이제 생맥주 장사를 하는데 지금 1000cc밖에 없어요. 근데 고객이 저 500cc 한 잔만 주세요라고 해서 500cc 따른 거예요. 따라서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몇 cc 있어야 돼요, 나머지? 500cc 있어야죠. 근데 485cc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5cc는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흘러내린 거죠. 닦아 다시 넣어? 이게 작아지고 나는 자린고비 이거 다 깨야 돼. 이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그 15cc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감모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끔씩 수량이 이렇게 이제 뭐 부피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날아가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느낌 잡으셨어요? 그런 걸 정상적인 감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언뜻 뉘앙스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정상적인 감모 있죠. 얘를 매출을 방금 아까 수박으로 따지면 16개의 수박을 팔기 위해서 2개의 수박이 전사한 거예요. 그렇죠? 희생을 한 거야. 자기가 내가 희생할게. 16개 팔아줘. 이렇게 수박들아. 그 다음에 500cc의 생맥주를 팔기 위해서 15cc의 맥주들이 전사를 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야. 너를 팔기 위해서 내가 흘러내릴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으로 와서 매출 원가로 봐요. 정상적인 감모는. 그럼 매출 원가로 본다라는 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에. 예. 자, 근데 비정상 감모는 뭐냐면 생맥주 500cc를요. 손님한테 갖다 드리다가 모르고 자빠져가지고 손님한테 뿜었어, 그냥. 그냥 그렇게 하죠. 재미를 위해서, 저 따내는 재미를 위해서. 그죠? 아니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손님 차에다 넣은 거야, 이렇게, 거기에다가, 창문에다가. 알죠? 이벤트 해준다고? 죄송해요. 알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그냥 없어진 비정상적인 감모다라는 건 수량이 팔기 위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거 있잖아요. 어떤 실수나 부주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 감모는 뭐라고 피할 수가 없는 애. 반면에 비정상은 피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조절을 잘했으면 되잖아. 안 자빠졌다면. 그럼 자빠지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15cc 흐르는 건 그건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회계에서는 비정상적인 애들 있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요, 우리가 영업이익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어쩌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쩌다 발생하는 손실은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봐요. 그래서 영업 외비용으로 보는데 계정 과목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돼요.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영업 비정상 감모에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정상 감모에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를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일단 알죠? 요거 말 문제는 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역. 그럼 우리가 지금 감모라는 건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결산 시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고로 나중에 또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자동 결산 회계 2급 때 배우시죠? 자동 결산. 처음 들어요? 자동 결산? 다시 나중에 할 건데 할 거예요, 할 거.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뭔가 금액만 입력하면 지가 막 붕괴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다 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우리 회계 1급서부터는 자동 결산이 5개예요. 그럼 그 5개를 잘 외워주시기만 하면 5개밖에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전부 다 12월 31일자 차변대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걸 수동 결산이래. 수동. 우리가 직접 차변대변으로 장부에 적는 거. 그럼 자동 결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붕괴를 지가 끊어주는 결산이 뜻이에요. 얘가 딱 5개밖에 없어요. 자동 결산은. 그럼 이 자동 결산을 다 외우시면 나머지는 12월 31일자 차변대변으로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수동 결산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자고로 좀 중요해요.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 입력은 나중에 같이 연습해 볼 건데 일단 자동 결산이다라는 거. 수동 결산 불가능은 가능하긴 한데 꽤 어려워서 그래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불가능 막아놓은 거예요. 서로 간의 멘탈을 위해서 안전성.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게 세무 2급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애예요. 요게 지금. 회계 1급도 잘 내고요. 자, 들어보세요. 아까 사례로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상품 T계정이 실지재고 조사법의 T계정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아까 기초 재고가 3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단기 순매입. 가면 상품이 증가했어서 700원. 그 다음에 아까 기말 재고가 제가 이거 맞춘 거거든. 200원이어서 기말에 실제 창고 들어가 봤더니 200원 있어서 나머지가 매출 원가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요 기말 재고가 당연히 실지 재고죠. 기말에. 실지 재고 조사법이니까. 200원. 요렇게 맞죠? 그래서 나머지가 다 팔려서 나갔겠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 800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럼 질문이에요. 이게 일단 이해가 되셔야 그냥 외우지 않고도 이해를 그냥 외우시지 않고 이해가 되시면서 외우셔야 오래 남잖아요. 그럼 질문 좀. 그러면 감모 50원 있죠? 지금 사례에서 감모 50원 있잖아요. 얘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런 표정이 뭔 소리야? 아니, 진짜로 아니, 우리 실지재고사법은 일단 장부재고와 실지재고의 차이가 감모잖아요, 감모. 감모인데, 실지재고사법은 얘부터 먼저 들어가서 센다면서 얘부터. 실지재고사법은 창고를 들어가기만 해. 제가 그러면 장부재고와 실지재고의 차이가 감모다라는 감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죠? 실제로는 실지재고사법은 창고를 들어가서 키가 190은 안 났네. 자, 여기 창고를 들어가서 세면 200원 번져 나온다고 해. 그럼 나머지 창고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 없어진 것도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다 매출 원가 시킨다니까 얘도? 그럼 질문. 감모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지금 T계정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모도 없어진 수량이니까 창고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다 매출 원가 시켜요. 실질재고 조사법은요. 그래서 항상 매출 원가 안에는 지금 사례로 놓고 보면 간모가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50원이. 요게 일단 핵심이야. 실질재고사법 아까 그래서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매출 원가화 시킨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나중에 세무 2급 때는 기말재고 그 실기입력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간모랑 기말재고 자산 결합한 문제 많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회계일금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 선생님 세무 2급은 잘하는데 회계일급 쪽 못하겠어요. 그런 분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진짜로. 자, 그럼 질문입니다. 미리 떼어놨네. 뭐냐면, 근데 정상간모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뜻은 그냥 매출 원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로 보는데 여기 정상간모 20원도 여기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잘 포함, 잘못 포함. 어렵죠?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대. 근데 매출 원가래 정상간모는 잘 들어가 있어요? 잘못 들어가 있어요? 어려워요? 자, 정상간모 매출 원가로 본대요. 근데 간모 50원, 요게 정상간모 20원하고 비정상간모 30원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질재고서법에 따르면. 맞죠? 포함되어 있는데,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대. 매출 원가래. 그럼 잘 들어가 있어요? 잘못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어.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그래서 정상간모는 여러분들 시험에 정상간모 얼마다라고 회계처리 없어요. 안 하시는 거 알아서 잘 기어 들어가 있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교재에는 아마 회계 처리가 돼 있을 건데 우리는 실질 재고 조사법을 쓰니까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비정상 간모가 여기에 있어요. 맞죠? 비정상 간모도 여기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30원이. 네. 근데 여기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아니라 똑같은 비용이지만 비용도 회계는 매출 원가면 영업 관련 비용이니까 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고 영업 외적인 비용이면 일회성이다라고 해도 영향 안 줘요. 영업이익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아닌데 즉 영업의 비용 쪽에 있어야 될 놈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번지를 잘못 찾아갔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출 여기 비정상 간모 있잖아요. 대놓고 쓰세요. 회계 처리해야 돼 일단. 그래서 결론은 정상 간모는 회계 처리 안 하고요. 12월 31일 날 비정상 간모는 회계 처리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출 원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상 간모랑 비정상 간모가 나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 딱 나한테 왔었어. 그래서 정상 간모 웃고 있는 거야. 나왔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넌 나한테 오는 게 맞아. 그렇죠? 감사 안아야죠. 근데 비정상 간모 웃으면 나도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빵긋 웃으면서 나도 왔어 나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꺼져. 나한테서 나가.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서 나가라는 회계처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꼭 이해를 도울 테니까 화면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사례를 드는 게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만 우리가 암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좀 지우고. 자, 화면 좀 보세요. 여기 좀 제가 얘를 사례로 드는 건 금액을 계산하기 쉬워서 나머지 애들은 금액 계산이 좀 어려운데 얘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 숫자가. 그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게 아까 제가 상품 T 계정 그렸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빨간색 친 게 상품 T 계정이 어디예요? 차변입니다, 차변. 차라가게 차변? 기초 상품, 물론 순매입이지만. 했죠. 우리가 만약 취득부 대비용 이런 게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죠? 차변이야. 그러면 지금 제가 파란색 기말 상품 재고액
상품 매출원가 파란색 한 거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예요? 대라고 할때 대?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450만 원이라고 여기다 집어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450만 원이다라는 건 기말에 상품 창고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450만 원의 상품 재고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50 입력하면 컴퓨터가 매출원가 얼마로 잡을까요? 1000만 원 잡겠지, 그죠?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응.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 상품 매출원가 1000만 원 리얼 잡죠? 잡아. 네,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계가 이렇게 돼요. 이 상품 매출원가 방금 1000만 원이었잖아요. 1000만 원의 분계가 이렇게 돼요. 여기 결차, 결대. 요거는 자동 결산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지가 끄는 거예요. 결차는 결산 차변이고 결대는 결산 대변입니다. 수동 결산은 차변 대변 하신 거 맞아요? 자동 결산 지가 컴퓨터가 이렇게 지가 세팅을 한 겁니다, 그냥. 근데 보니까 대변에 상품 1000만 원 날라갔죠. 그 다음에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1000만 원 되잖아요. 분계. 이 분계를 좀 기억해 보셔야 돼요. 됐어요? 분계를 이런 표정이 왜 하고 있냐 지금 이거. 다 계정 이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그냥 외우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나중에 많은 곳에 영향을 줄 거예요, 분명히. 예.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보실게. 그럼 우리가 지금 사례로 방금 제가 입력했던 게 450이죠. 그러면 네. 제가 이 위에 T 계정으로 그려놓은 걸로 따지면 200원 입력한 거 200원 실지재고. 그렇죠. 그럼 컴퓨터가 매출원가 800원 분기 끊을까? 요걸 다시 설명하려고, 요걸로. 그죠? 그러면 800원 분기 이렇게 끊었겠죠. 컴퓨터가 어떻게 끊었을 거냐면 이렇게 끊었을 거예요. 어떻게 끊었을 거냐면 여기 이게 실지 재고 조사법에 따르면 매출원가 분기 이렇게 끊었겠지. 방금 했지만 상품 800원. 그죠? 아까 매출원가 분기 1000만 원, 대변의 상품 1000만 원,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1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시 800원으로 보면 요게 상품 매출원가 800원 이렇게 잡겠지. 그죠? 근데 다시 제가 아까 요 장부 재고와 실지 재고의 차이가 간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장부 재고인 얘가 200원이 아니라 250이면 매출원가는 얼마일 거예요? 초 750. 이해되세요? 왜냐면 지금 볼게 정상간모 분계가 어떻게 끊겨 있을 거고 비정상간모 분계가 어떻게 끊겨 있을 건지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재고라는 건 계속기록법에 따른 기말재고니까 얘입니다 위에. 그럼 매출원가는 상품 750 맞죠? 상품 매출원가 750 이렇게 끊겨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계속기록법을 썼다면 기말재고를.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간모잖아, 지금. 간모. 요 두 개의 차이가 간모라면서요. 50원. 그치? 그러면 정상간모 20원과 비정상간모 30원이 분계가 이렇게 끊겨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색깔도 좀 같이 맞춰볼까? 맞춤? 정상간모. 팔 아파. 팔은 아프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끊겨 있을 거잖아. 유출해보면. 그죠? 그 다음에 비정상간모 파란색. 그리고 아이고야, 파라야. 이렇게 끊겨 있을 거잖아요. 맞죠? 여기 유추는 이해되세요? 이렇게 끊겨 있을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아까 했었지만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쓴다면서요.
그치? 응, 그러면 실지 재고 조사법을 쓰니까 매출원가 붕괴는 실제로 이렇게 돼 있겠지. 네? 200원 입력하면 매출원가 이렇게 끊을 거 아니에요.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끊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끊으니까, 요 매출원가 붕괴 800원, 요 붕괴 안에 정상 감모하고 비정상 붕괴, 감모 붕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붕괴 안에, 800원 붕괴 안에. 그러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아니, 요 두 개의 차이가 감모인데, 우리는 실제로 실질재고 조사법에 따른 재고를 입력해야 된다면서요. 200원 입력하면 이 붕괴를 뭐 끊겠지. 실제로는. 그럼 이 붕괴 안에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 붕괴가 포함됐을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데 정상 감모는 상품이 없어졌지만 매출원가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 붕괴를 잘 끊어 놓을 거거든. 이해되세요? 근데 비정상 감모는 대변에 상품이 없어졌지만 여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끊겨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 붕괴를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내가 지금 사료 따지면 상품, 대변에 상품 30원.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녹화니까 한번 이해 안 되시면 그 재생 속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0점으로 딱 놓고 그럼 제가 상품 매 이렇게 하고 있어도 재미없어? 저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이게 좀 처음에 어렵긴 해. 예. 근데 이 붕괴를 끄는 건 이 실질재고 조사법에 따른 매출원가 붕괴에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요 붕괴 안에 여기에 됐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수지 이렇게 끊겨요. 근데 이렇게 끊으면 점수를 안 줘요. 빵점이에요, 빵점. 아까 이제 타개정, 뭔가 있었는데 타개정 대책? 예, 그거 설명하려고. 뭐냐면, 이렇게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까잖아요. 까요? 그리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적었죠? 이렇게 적어도요, 컴퓨터에 이렇게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날리잖아요. 뭐 제품이면 제품, 원재료면 원재료, 상품이면 상품. 날리면 컴퓨터가 차변에 이 붕괴를 끊어도 매출 원가도 같이 인식을 해버려요. 오류가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이 무조건 우리가 제품을 대변으로 붕괴를 까잖아요. 까고 차변에 뭘 적어도 매출 원가도 같이 인식해버려요. 프로그램 특성상.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죠? 보세요. 화면 좀.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아는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아무튼 뭔지 아시죠? 잘 봐봐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이렇게 상품 200만 원 지금 기부한 거잖아요. 기부. 이 붕괴 어렵진 않잖아요. 대변의 상품, 차변의 기부금.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매출 원가가 다 팔린 것의 원가잖아요. 근데 내가 200만 원만큼은 기부를 한 거예요. 기부를 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컴퓨터가 1000만 원 끊어야 돼요? 아니면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기부해서 날라갔으니까 800만 원만 끊어야 돼요? 800만 원만 해야지. 왜냐 상품을 기부했으니까 200만 원치는 기부했으니까 아까 여기 있잖아. 아까 여기 아까 기초가 500이었고 단기에 950 매입했는데 450을 입력했어. 매출원가가 1000만 원 잡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상품은 없어지고 기부했잖아. 200만 원 기부했으면 매출원가 800만 원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200만 원치는 상품 매출원가 붕괴하는 게 방금 제가 기부했다는 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컴퓨터가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잡아요. 다음에 지금 제가 분명히 차변에 기부금 붕괴를 끊었는데 매출원가도 같이 잡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요게, 여기 보이세요? 갑자기 이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지금 뭐 했는데, 얘가 왜 750으로 바뀌었냐면, 950만 원 매입했죠? 이 중에서 방금 200만 원 기부한 분께 끊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차변이잖아요. 얘랑 얘, 차변이잖아요. 요거. 차. 그리고 지금 기말 상품, 요거. 매출원가. 요게 대변이죠, 대. 그럼 450 입력했으니까 여기 800 잡아야 되잖아, 800. 금액이 맞으려면. 맞죠? 근데 지금 컴퓨터가 800만 원 안 잡고 1000만 원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변으로 재고 자산을 없애는 분개하면 차변으로 어떤 계정 과목을 적든 매출원가도 함께 인식을 해버려요. 근데 컴퓨터, 이건, 근데 방금 했던 기부는 매출원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니까 컴퓨터한테 명령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매출 원가라는 계정 잡지 마. 기부금이라는 것만 잡아라고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타계정 대체야. 매출 원가라는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만 인식을 해. 라고 컴퓨터에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표정이 어쩌라고 표정이신데? 중요하다니까, 타계정 대체 많이? 왜냐하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시험에서 이렇게 내요. 상품을 거래처에 기부했다.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 이렇게만 끊고, 감사합니다. 이거 3점이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빵점이라니까요? 매출원가 잡으면 안 되는 잡았잖아. 지금 보여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적요 있죠? 자고로 재고자산 쪽이에요. 다른 쪽이 아니라, 가끔 선생님, 안 걸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다른 곳에 잡아서, 그럼 재고자산 쪽 적요 이렇게. 여기에서 8번을 외우셔야 돼요. 8번으로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특성상. 무조건.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8이라고 누르면 컴퓨터가 매출 원가를 인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화면 좀. 자, 기초상품 500. 그리고 원래 950 매입했죠. 실제로 요게 상품 T 계정 차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도 어렵습니다. 나오면 많이 거의 틀립니다. 차변? 음. 근데 지금 기말 상품 요게 대변이잖아, 대변. T 계정의 대변이에요. 450을 입력했어. 맞죠? 근데 아까 다 1000만 원 매출원가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타계정 대체를 건 순간 요거 대변이거든요. 왜 타계정 대체가 대변이냐면 재고 자산이 없어진 게 팔려서 없어진 게 아니다. 라고 명령을 내려서 없어졌으니까 대변으로. 근데 컴퓨터가 인지를 한 거야. 이거는 판매해서 나간 게 아니다. 매출 원가가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200. 그럼 나머지 800만 원만 정말 팔려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많이 어려운가 본데? 대신? 증명했는데, 방금? 맞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재고 자산 없어진 거 매출원가 잡지 마. 다른 매출원가 아닌 목적으로 없어져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결론은 뭘까요, 그러면? 계산 문제에서 타계정 대체라고 문제 풀 겁니다요. 은근히 됐으면 나오면 틀립니다, 대부분. 타계정 대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빼셔야 됩니다. 조금 팔려서 나간 게 아니니까, 재고 자산이. 그 뜻이고, 그래서 결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재고 자산을 대변으로 날리고 차변으로 이렇게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을 적더라도 컴퓨터가 얘도 매출원가도 같이 잡아요. 그래서 매출원가 잡지 마라고 해서 해당 재고 자산 쪽에다 거셔야 됩니다. 별표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왔다 하면 틀려요, 여러분. 대부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분계가 너무 쉬워요. 분계는 쉬운데 8번 안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론. 음. 얘가 유일하게 채점 대상이에요. 근데 잘 안 걸어서 대부분 점수를 못 맞아요. 여기.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방금 했던 거래처에 접대한 거 있죠? 상품으로 거래처 접대. 아니면 방금처럼 기부하거나 아니면 종업원들 개인적으로 선물로 주거나.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컴퓨터한테 매출원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에다가 적요 8번이라는 걸 걸어줘요. 8. 재고자산에다가 8번 누르시는 걸 적용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볼게요. 어디 있냐면은 자, 유인물 오실게요. 유인물 34페이지. 자, 유인물 34페이지에 6번 하고요. 6번. 보이세요? 6번 맨 위에 12월 31일 34페이지. 맨 위에 6번 12월 31일이라고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유형 6 타계정 대체라고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그 중에서 몇 번 해주시냐면 1번 2월 15일. 그 두 번째 헷갈리죠? 갑자기 시가도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장부에서 없애죠, 장부. 그럼 장부에 뭐로 적혀져 있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만든 가격이니, 아니면 시가니.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기부했대. 도시락? 그럼 상품을 기부한 거잖아요. 근데 도시락의 원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천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 알바 해봐서 알아요. 물론 지금은 좀 올랐겠지. 뭐, 가격이 올라서 원가가 한 2,000원쯤 될 거야, 지금. 근데 판매가는 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기부할 때 어떻게 분개를 할까? 그렇지. 원가로 하겠지. 원가로 장부에 적혀 있으니까. 원가로 없애지 않을까요? 도시락 5,000원짜리 5,000원 날려봐, 이렇게? 도시락은 장부에 원가 2,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죠? 어려워? 판매해야 판매가 잡지. 일단 재고자산은, 맞죠? 장부에 적혀지는 원가로 기록됐을 건데.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것도 낚시 시가로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편의점 생각할, 내 입장에서 기부했으면 분개를 장부에는 상품이나 이런 게 원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부했을 때 장부에서 원가 날리겠지. 이게 중요합니다요.
자, 보죠? 해볼게요. 저 34페이지 맨 위에 6번 12월 31일자. 자, 문제가 자, 여기 장부상 제품 재고액은 150만 원. 오케이. 그러면 12월 31일이니까 장부상 기말 제품이죠. 네? 그 다음에 실제 제품 재고액은 145만 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간모죠. 장부상의 기말 재고는 기말 제품 150으로 기록돼 있는데 실제로 제품 창고 들어가 보니까 14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기말에. 요게 간모예요. 자꾸 가끔씩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 없어졌는데 왜 간모라고 안 하세요? 라고 기말이 아니어서 그럼. 네. 안경 바꾸려고요. 기말에. 그렇게 왔네. 안경 바꾸려고 했는데. 예. 기말에. 근데 간모인데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발생되었다. 그죠? 그럼 간모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래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제품 5만 원 깝니다요. 이렇게? 까야지. 145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재고자산 비정상 간모란 뜻입니다, 이거. 간모 손실 5만 원.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하면 점수가 빵점이에요. 아, 진짜 빵점이야. 왜? 대변, 요게 핵심이에요. 대변으로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날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품이 팔려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낭비돼서 날라간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매출과 판매 목적 이외 목적으로 날려간 거예요. 정상적인 용도라면 제품이나 상품은 우리가 팔려서 나가야 돼. 그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대변으로 제품을 재고 자산을 까도 사변의 매출원가도 함께 인식을 해요. 프로그램 특성상 모든 프로그램이 원래가. 그죠? 그래서 여기 제품에다가 실제 여러분들이 실기하실 때 적요 8 이렇게 실제 거셔야 돼요. 여기 컴퓨터로 따지면 이렇게. 컴퓨터로 따지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이고야. 이렇게. 대변의 제품. 여기에요. 요 재고자산 이쪽에 걸어, 요거 8이 8 이쪽에다가, 이거 안 그러면 점수 없다니까, 실제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많이 틀려요.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실제 실기하실 때는, 이거를 안 하시면 점수가 빵점이라니까. 이렇게만 끊으시면? 없어요, 아예. 자, 그 다음에 1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당사가 150만 원에 만들었으면 장부상의 제품은 150만 원 기록돼 있겠지. 그러니까 시세는 지금의 시세는 2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냥 여러분 낚으려고 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쪽 원가 150 만들었으면 장부에는 제품이 원가로 기록돼 있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사장님 생각하시면 아까 도시락 있잖아요. 그거 원가 2만 원이 2만 원, 2천 원인데 시가가 5천 원, 6천 원이야. 그렇죠. 그럼 기부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내 장부에는 원가로 사오셨을 거 일반적으로. 그렇죠. 선생님, 뭐, CU 이런 데서 좀 더 얻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알죠? 네. 그럼 당연히 원가로 기록되어 있을 거니까 그 기부한 원가를 날리시겠지. 맞죠? 그래서 제품을 날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150. 이제 200이 아닙니다. 그다음 차변에 누가 봐도 기부금. 기부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지 기부금이라면 돈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만족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어. 그잖아 딱 봐도. 그리고 막 3점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점수가. 왜냐면 이거 안 걸어서. 저게 8 그죠?
제품을 대변으로 날리면 차변으로 멀적도 매출원가도 같이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 아닌 걸 입력을 해줘야지. 되세요? 이게 아마 내일 실기에 몰아서 할 거예요, 내일. 원래 재고자산 쪽에 실기가 많이 없어요, 원래가. 자, 그다음에 마지막.